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건데요. 와, 근데 만약에 기계가, 컴퓨터가 이런 인간적인 직관을 흉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진장 강력한 아이디어,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근처에 있는 데이터 몇 개 쓱 훑어보고, 아, 이건 이거구나 하고 딱 분류해내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일단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부터 보고요. 그리고 가깝다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엔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주 재밌는 사례를 통해서 직접 적용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알고리즘의 진짜 핵심, 그 근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K 최근접 이웃, KN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딱 들어왔을 때 걔랑 제일 가까운 이웃을 K개만큼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웃들이 어느 편인지 보고 다수결로 아, 너도 이쪽 편이구나 하고 결정해 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어떤 무리랑 어울리는지 보고 아, 쟤는 저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짐작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볼까요? 만약에 K가 1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딱 한 명, 제일 친한 친구만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물음표점이 있죠? 이 친구랑 제일 가까운 이웃이 딱 하나 있는데 누군가요? 그렇죠. 바로 저기 있는 검은색 점이잖아요. 그럼 결과는? 뭐 볼 것도 없죠. 당연히 그 친구 따라서 검은색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럼 이번엔 K를 3으로 한번 늘려볼까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재밌어져요. 왜냐면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자, 이제는 제일 가까운 이웃을 3명 찾아야 해요. 보니까 한 명은 아까 그 검은색 점인데, 오라? 나머지 2명은 흰색 점이네요? 자, 다수결 투표 들어갑니다. 흰색 2표, 검은색 1표. 그럼 누가 이기죠? 그렇죠. 흰색이죠. 그래서 이 물음표는 이제 흰색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와, 보세요. 이 K값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KNN의 핵심 중 하나인데 K가 너무 작으면 이상한 애 하나한테 휘둘릴 수 있고 또 너무 크면 그냥 대세에 묻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K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가깝다, 멀다 이런 건 알겠는데 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알죠? 도대체 뭘로 가까움을 계산하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유클리드 거리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냥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직선 거리를 재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에는 바로 이 유클리드 거리를 자처럼 사용해서 누가 더 가깝고 먼 이웃인지 착착 재는 거죠. 수식 보면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념은 진짜 쉬워요. 자, 점이 2개 있다고 쳐요. 그럼 먼저 각 속성별로 값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구해요. 그 다음에 그 차이들을 전부 제곱하고 싹 다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루트만 딱 씌워주면 끝! 그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모든 특징을 다 고려해서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리 재는 법까지 알았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이렇게 깔끔한 숫자들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KNN이라는 셰프가 제대로 요리를 하려면 재료 손질부터 잘 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준비 과정에 아주 중요한 2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끔이나 비 같은 글자들을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재료,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공평한 조건에서 비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여기 표를 보시면 비는 0, 흐림은 1, 맑음은 2,
이런 식으로 글자마다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맑음이랑 흐림 중에 뭐가 더 가까운지 알 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바꿔줘야 계산이란 걸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단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데이터는 단위가 0에서 1000까지인데 다른 데이터는 0에서 1까지예요. 그럼 거리 계산할 때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단위가 큰 쪽이겠죠. 이건 마치 운동장에서 한 명은 확성기 들고 소리치고 다른 한 명은 귓속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이라는 걸 통해서 모두가 똑같은 크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단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아주 공정한 작업이죠.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시간이에요. 이 사례를 보시면 아, KNN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새로운 날의 정보가 주어졌어요. 날씨는 맑음, 기온은 선선, 습도는 높음, 바람은 강함. 이런 날 과연 테니스를 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제 KNN 알고리즘이 과거 데이터를 쫙 뒤져서 이 질문에 답을 내놓을 겁니다. 네, 바로 이 표가 아까 말했던 재료 손질, 즉 데이터 준비를 마친 과거 기록들이에요. 맑음, 선선 같은 말들이 다 숫자로 바뀌고 단위도 공평하게 맞춰진 상태죠. 이제 우리가 받은 오늘의 날씨 정보를 가지고 이 표에 있는 모든 날들과 하나하나 거리를 재보는 겁니다. 자, 드디어 알고리즘이 일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모든 날들과 유클리드 거리라는 자로 거리를 잽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요. 그리고 그 결과 가장 거리가 짧은,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날씨였던 이웃 3명을 딱 찾아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짜잔! 가장 가까운 이웃은 2일차, 7일차, 그리고 11일차였네요. 자, 이제 투표를 시작합니다. 2일차 기록을 보니까 그날은 테니스를 안 쳤어요. 아니오에 한 표. 근데 7일차랑 11일차에는 둘 다 테니스를 쳤네요. 예, 2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예가 2표, 아니오가 1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정답은 바로 예입니다. 알고리즘이 예측하기를 이런 날씨엔 테니스 쳐도 좋습니다. 라고 하네요. 와,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KN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알고리즘이 만능인지 아니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보면 KNN은 되게 효과적이고요. 데이터가 좀 지저분해도 꽤 잘 돌아가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학습이랄 게 거의 없다는 거. 그냥 데이터를 저장만 해두면 되니까 진짜 간단하죠. 그런데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하나 분류하자고 기존 데이터 전부랑 거리를 계산해야 하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또 그 모든 데이터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니까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바로 게으른 학습입니다. 바로 이 말이 게으른 학습이 뭔지 딱 설명해 주는데요. KNN은 미리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모범생이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 책만 잔뜩 쌓아두고 있다가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그제서야 책을 다 뒤져서 답을 찾는 뭐랄까 벼락치기 전문가 같은 느낌이죠. 모든 계산을 질문이 들어올 때까지 미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테이크어웨이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KNN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줘요. 때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아주 단순한 질문, 내 주변은 지금 어떤 모습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KNN의 방식처럼 그냥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야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